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80년대 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현재는 점점 빈곤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속적 빈곤 사회로 빠져드는 것을 일본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가 하락하고 있고 일본의 사회는 빈곤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는 가난해지는 일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풍부한 나라라고 믿는 사람의 커다란 오해. 2021년 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구치 하루아키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의 교수와 우에노 치즈코 도쿄대 명예교수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0년간 일본의 명목 GDP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때에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국민 1인당 명목 GDP도 2000년에는 2위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8년에는 2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명목 GDP는 여전히 세계 3위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명목 GDP가 큰 것은 단지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한 실태를 나타내는 1인당 구매력 평가 GDP를 보면 싱가포르는커녕 홍콩과 대만에도 밀리고 있고 이웃의 한국과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G7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 경제가 이처럼 정체된 것은 제조공장 모델에 과잉 적응한 남성의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하면 생산성도 오르고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여성들의 노동 상황을 살펴보면 변화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221위 충격이 상징적이고 여성의 지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형 경영은 인구 증가로 인한 높은 성장세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관행은 인구의 증가와 고도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기업 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를 지켜야 할 조합이 각 기업에서 조직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기업가의 상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편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공범입니다. 노동조합의 리더 경험자는 기업의 출세 코스였지요. 인사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경영자에 적합하다는 것이지요.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의 적이기도 합니다. 일본형 경영은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실업률을 억제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실업률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전후 일본의 고도 성장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인구 증가와 한국 전쟁에 의한 특수 등의 우연이 겹친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우연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일본형 경영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형 경영이 우수했다면 30년간 정규직 기준으로 2000시간 이상 근무로 평균 1%밖에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영인들이 위기감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은 일을 하고 지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를 비교한 숫자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만 보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질 소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은 일률적으로 국내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이익률이 평균 15%인데 일본 대기업은 평균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은 가난해졌다. 그 잔인한 사실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소설가 아이바 히데오의 글입니다. 2021년 2월 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4년 전 취재 여행으로 홍콩을 방문했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있었고 가게 안에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일본인이 가장 돈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활기찬 홍콩에서 도쿄로 돌아오면 일본 전체가 쇠퇴해진 거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이 전락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단번에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일본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20년에 걸쳐 달성한 고도 경제 성장을 불과 5년에서 10년 정도 만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일본이 돌봐야 될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인바운드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북미에서 유학하는 아들의 친구가 자주 일본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갈 곳이 없으니 좁지만 우리 집에서 묵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일본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임페리얼 스위트에 묵을래?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임페리얼 호텔의 가격으로 미국의 중견 호텔에도 묵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싸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 상황을 봐도 물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의 농촌에서 오는 기능 실습생이라는 이름의 노동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으로 퇴직, 일본의 노동 인구가 단번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저임금에 일이 힘들다는 이미지의 직종은 일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플레이션 속에 하청, 재하청 기업은 일본인 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서는 높은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임금이 싼 기능 실습생이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사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 바랍니다. 기사에 달린 대표적인 댓글 딱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일본인이 가난해졌다는 객관적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한 걸음 해외에 나가면 얼마나 일본의 물가가 싸고 일본인이 가난해졌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라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일본은 역시 편안한 나라이므로 불편한 진실에는 가능한 한 눈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남아는 싸다거나 품질이 나쁘다거나 그런 과거의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초봉은 30년과 비교해 2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초봉은 최근 30년간 19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은 자각해야겠죠. 진짜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아시아계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빈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작정 일본을 칭찬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 일본인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돈을 벌러 가는 광경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 슬프게도.